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김현정입니다. 네, 제가 하이톤인가요? 저는 저음이라 생각했지. 네, 리더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부산에서 제법 멀더라고요, 창원이. 저는 한 1시간 40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늘 창원에 오면 뭔가 설렘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첫 다이아몬드 돼서 OM을 첫 했던 곳이 창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설레고 또 그 진주에서 오신 리더들 많이 계시잖아요. 맞죠? 가장 뜨겁고 열정이 가득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네, 그 책과 함께 저희 아메이 비즈니스의 비전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비즈니스를 첫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처음에 많이 권유하는 첫 번째 그 툴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서문에 보면 당신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을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개천에서 무슨 용이나 요즘 시대에 뭐 맞죠? 그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이의 체력이 있어야 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직한 기업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그런 약간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부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나를 쟁취하면 누군가는 뭔가를 잃을 수 있는 제로섬 게임 같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의식, 새로운 생각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풍요의 법칙, 풍요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풍요를 가지면 누군가도 또 나로 인하여서 풍요로운 것들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풍요처럼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새로운 생각을 이 안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아메이를 하면서 제가 경제 지식을 처음으로 쌓았던 것 같아요. 리더님, 늘 집이 한 채 있어요. 제 소유로 된. 와, 좋겠다, 맞죠? 근데 그 집이요, 지금 이제 은행에 내가 대출을 갚고 있는 중입니다.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알잖아요. 부채. 그냥 어느 날 제가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에서 수익이 들어올 때, 뭐 월세를 받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동산이 자산입니다. 아닌 것은 부채예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이런 경제적인 생각들을 배워갔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1900년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부유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물론 늘 살면서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20세기 초에 미국 사람들의 평균이랍니다. 그래서 시간당 22센트, 한 200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6%밖에 안 됐고, 평균 수명이 47살. 우리도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맞죠? 아주 옛날 같은. 그 다음에 집안의 욕조 시설이 14% 정도만 갖추고 있었고, 그 큰 미국의 자동차 수가 8천 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대부분 썼나요? 밥 먹고, 옷 입고, 자는 의식주 해결에 80%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소위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0%가 안 됐고, 대부분은 하위 90%는 하류층이 아니라 빈곤층이거든요. 빈곤층. 그래서 저희 그 심플리 리치 책 보면 맞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초창기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할아버지 집에서 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 과거에
이렇게 부가 있다가 지금은요, 정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구당 소득도 늘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가구당 부채와 노동 시간도 늘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제 바빠요. 그리고 보시면은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그 재산에서요. 이제 세금도 빼고 뭐 이렇게 빼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빼서요. 지금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소득, 한마디로 말하면 실소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소득의 금액들이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뭔가 옥죄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뭐 이런 우울한 기사는 정말 맞죠. 몸에 와닿도록 알지 않습니까? 진짜 경기가 어렵다는 거 몸으로 실제적으로 느껴지죠. 또 여기 보시면은 행복 수명이라는 것과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 격차가요. 점점 커져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장 격차가 많이 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이렇게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마지막 8년이 굉장히 불행하답니다. 이제 마지막 8년에요. 나는 이렇게 막 잘 살 것 같은데 병원비 나가야 돼. 막 있잖아요. 있던 재산 처분해서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마지막을 고민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대 수명 그리고 행복 수명이라는 단어들을 막 우리가 보면서요. 또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수명이래요. 이제 오래 산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잘못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120세라는 수명이 눈앞에 와 있는데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 긴 수명은 우리에게 행복일까? 불행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마흔 중반이거든요. 그러면 한 80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 80세다 하시면 맞죠? 요즘에는요. 그 뭐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아니라면 60, 7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수명이 길어졌는데 이 길어진 기간에 우리는요,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요,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시간적, 경제적으로 허덕일까? 저는 진짜 이 질문이요, 제 인생의 화두였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 초반에 이제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 그 쳇바퀴 도는 일상 속에서 몸은 맨날 지쳐가는데 이게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 질문이요. 만약에 열심히만 사는 걸로 우리의 삶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 있다면 사실은 진짜 열심히 사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명제가 틀렸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는 답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시스템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요, 유튜브에 한 그 성형외과 의사신데 상위 1% 성형외과 해가지고 이분 책도 내시고 해가지고요, 막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뭐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요. 직장인을 그만두세요라고 대답했어요. 직장인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분면이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분면이라는 것들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직장 생활 해가지고 부자 될 수 없다는요. 요즘에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 와서 저는 처음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그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부족,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금융 지식, 세금 이런 거 잘 아십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여성 다이아몬드 미팅에서요, 그 부자들의 투자 원칙에 대한 것들을 김영희 리더님하고 북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그래서 금융 지식, 뭐 재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이죠. 그러면 정말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백만장자의 대열에 오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이게요, 예전에는요, 진짜 노라고 생각했어요. 그 상위 몇 프로에, 맞죠? 올라갈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런데 요즘에 좀 이런 얘기를 많이 공공연하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프로슈머의 시대가 온 거예요, 리더님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오늘날의 백만장자 대부분은 록펠러나 벤더빌트 가문의 후손이 아니라 80% 이상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다라고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어떻게 자수성가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방법을 이해해라. 이해해라. 그다음 두 번째는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돈을 버는 방법을 그대로 모방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도전하라. 이 세 가지 스텝을 밟으면 이 책에서는 누구나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시스템 안에서요, 이 얘기를 늘 하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요, 이곳에서 배우는 이런 금융 지식,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요, 사실 아메이가요, 굉장히 고급진 지식과 스피디한 정보를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요, 모방해서 자신의 사업가 부를 구축하신 분들을요, 많이 관찰하라 하잖아요, 저희가요. 그렇게 이해와 모방을 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다 보면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요, 저희들이요, 진짜 이 비즈니스 스쿨 안에서 그 실용서로 삶을 통해서요, 배워낼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서 이 세 단계를 거치며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음번에 이제 부자파 비즈니스 스쿨을 한번 해보려고요. 금요일이나 이거 지금 북미팅을 하고 있는데 한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 다음 편으로 OM을 만들어 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자가요. 버크 해지스라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작가시기도 하고 강연자시기도 해요. 이분이요. 이제 그 부자파 비즈니스 스쿨 요런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이제 인사이트를 탁 얻어서 이 책을 파파파파 쓰셨대요. 몇 달 만에. 근데 진짜 많이 팔린 거예요. 진짜 7권 책을 쓰셨고요. 이분이 썼던 책들이 뭐 1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팔려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을 몇 달만 따라 강의 하나 듣고 감명을 받아 누구는 쓰는데 맞죠? 그래서 이 책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저랑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볼까 해요. 왜 자기 사업을 해야 할까? 이 책이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저자가 그 아버지랑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실패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다시 큰 사업을 했지만 쿠바 정권이 이렇게 독재하면서 이렇게 그 자신의 모든 사업체를 잃고요. 재기를 못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낙심하고 있는데 아들한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꼭 너만의 사업을 해라라고요. 망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고민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소유의 사업은 독립성과 통제성을 지닐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파이프라인은 생명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마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의 삶에요, 파이프라인. 우리 집의 수입원이 하나예요. 그러면 생명선이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동화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브루노고요. 여기 말라깽이가 파블로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짠.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골짜기랑 골짜기를 넘어서요. 이렇게 물을 날라가지고 마을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요. 보수가 너무 괜찮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이렇게 그 하여튼 대우가 너무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저요 해서 이제 두 친구가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브루노는 굉장히 건장한데 파블로는 좀 말랐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파블로가 좀 힘이 드는 거예요. 통장에 따박따박따박 돈이 쌓이면서 기분은 좋은데 이제 그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 나가면서 파블로는 조금씩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브루노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건장한 어깨도 좋고 뭐 근육도 많고 이러니까 이 물동이를요 이제 점점점 큰 거를 가져가면은 더 돈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물을 많이 나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동이의 크기를 점점점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루노는요 이렇게 물동이를 잘 나르니까 어느덧 집도 한 채 마련했고요 이렇게 소 그다음에 당나귀 정도는 살 수 있는 이런 재력을 갖추는 남자 준비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블로는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물동이를 언제까지 나를 수 있을까? 그리고 난 브루노보다 힘도 약한데,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안을 하다가 저기 위에 있는 강에서 물을 딱 날라가지고 맨날 이렇게 지고 가느니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해서 물이 탁 틀면 조로로 내려오게 해서 평생 이 물이 끊기지 않으면 내 수입도 끊기지 않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플랜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제작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친구에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브루노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루노야,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하루 종일 힘들게 물통을 나른 뒤에 몇 페니씩 받느니 차라리 강에서부터 마을까지 파이프라인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노가 파이프라인이라고? 무슨 소리야? 그것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만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통을 나르는 일은 진짜 좋은 일이야. 난 하루에 100통도 나를 수 있다고. 그러면 하루에 1달러 벌잖아. 난 부자가 될 수 있어. 일주일이면 멋진 신발을 사고, 한 달이면 튼튼한 당나귀도 살 수 있어. 6달이면 아담한 집도 장만할 수 있다고. 이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야. 더구나 주말에는 쉬고, 1년에 2주일이나 유급휴가를 갈 수 있잖아. 이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어? 파이프라인 얘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사업 설명을 탁 했는데 완강한 거절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흥, 치뿡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겠죠. 맞죠? 그래서 접었을까요? 우리는 네, 접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열심히 일을 해서요. 땅을 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요.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파이프라인맨이래. 이렇게 하면서요. 비꼬듯이. 아메이 온다. 이렇게 비꼬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지만 브루노는 열심히 계속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르고 해서 저녁에 가가지고요. 딱 가서 이렇게 술을 한 잔 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한 잔 쏠게!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신나게 지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예, 얼굴에 주름도 가고, 고민이 생기는 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
파블로의 이 파이프라인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탁 트니까 어떻게 됐나요? 물이 쫙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찰찰찰찰찰찰. 그래서 네, 자고 있을 때도, 먹고 있을 때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도 수입이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파블로는 착해요. 저희처럼. 그래서 친구에게 또 갔어요. 지금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데 내가 2년이 걸렸어. 근데 이 2년 동안 진짜 많은 걸 배웠거든. 이게 비록 2년 걸렸지만 나의 경험을 이용한다면 이제는 이 파이프라인을 1년 만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와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파이프라인 놓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자네가 다른 사람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기술을 가르쳐서 이 지역 말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마을들에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둘이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또 똑같은 반응이 와요. 뭐라고요? 그럴 일을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작업을 일찍 시작한 사람만 돈 번다면서요. 그다음에 그냥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래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라는 속임수에 걸려들어 돈을 날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반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동이를 나르는 것이 당연시 되는 세상에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고된 삶에 안주하려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통을 나르며 살아가는 삶을 당연시한다. 라는 것들을요, 우리처럼 똑같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친구가 열심히 사업 설명을 해서요, 전 세계 파이프라인 구축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을 원하세요?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진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 유치원 이런 데서 이제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수업이 많았고, 과외도 나가고, 뭐 문화센터도 나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 그때는 인기가 많았어요, 강사로서. 근데 아이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막 흰머리도 있고 막 이런데 나중에 얘들아 안녕 이렇게 하면 애들이요 젊은 선생님한테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시간이 제가 밤의 비즈니스를 만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동이 하나하나를 벌면서 저는 수업 하나 나가고 수업 하나 나가고 강의를 이렇게 늘으려고 하니까 그때 제가요 진짜 잡이 여러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일도 하고 뭐 문화센터도 나가고 그래서 좀 고민이 돼가지고요 또 도수치료를 배웠네요. 그래가지고 진짜 주말에는 센터 가서 또 일도 하고 이렇게 뭐 방학 때는 일본 나가서 또 자격증 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 이 이야기를 이곳에 들으면서요. 저는 딱 머리가 계산이 돌아오기 더라고요. 진짜 언제까지 진짜 이렇게 열심히만 살까? 그래서 제가 그때요. 진짜 대상포진도 걸리고 A형 간염도 애들한테 옮고 그렇게 진짜 면역은 바닥을 치는데 진짜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 틀면 주르르 나오는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어린이집에 일할 때 저희 원장님이 저한테 아메이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비타민 하나 사 먹어 주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매일 그 수업 시간마다 가야 되고 그는 갑이고 나는 을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하나 사주면 되겠지라고 시작한 아메이가 저에게 이렇게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요, 이제 일을 그만뒀거든요. 아기를 출산을 하면서, 아기를 출산하면서, 이제 저희 신랑이랑 같이 아메이를 좀 초창기 때 시작을 했는데, 조리원에 있으니까 진짜 그 모든 수입이 끊기잖아요. 제가 이제 일을 그만뒀으니까, 강사 같은 것들을. 근데
아메이에서는 캐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요. 아, 이게 인쇄소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순진하게. 그래서 전업을 할 결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는 소득. 리더님들 원하시지 않으시는가요? 네. 진짜 이제 맞아. 그 비전 보너스가 발표가 되었고, 제가 라스베가스 가고 싶어서 그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리더님들. 진짜 눈 뒤집어져가지고 그때 모든 것들을 다 걸었던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런던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더님, 제가 3년 반 만에 그때 다이아몬드 됐었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저보다 더 뛰어나시고, 예, 더 소비자 관리도 잘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가득하시니, 진짜 여기서 다이아몬드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르노의 방법은요, 물동이를 나르는 거였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노동소득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시간을 맞바꾸어서 소득으로 만드는 일. 그런데 파블로는 좀 달랐죠. 근데 리더님, 우리가요, 일을 하다 보면 삶의 변수들이라는 것들이 생기지 않던가요? 만약 당장 우리 집에 이제 수입원이 신랑인 거예요. 수입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갑자기 잘린다면, 병에 걸린다면, 혹은요,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오다가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저축해둔 돈을 병원비로 몽땅 쓴다면, 비상시를 대비한 돈을 갑자기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런 변수 앞에 우리가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사람들이요, 변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물통을 날라야 되겠다. 뭐냐면요, 갑자기 이 생각을 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관에서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이런 거 있잖아. 퇴근 후에 나 주말에 내가 좀 더 일을 찾아서 물통 나르는 일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쿠팡 드라이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찾는 거죠. 예전에 물통을 날랐던 어머니 경단녀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애가 컸어요. 갑자기 애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물통은 크기가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떡한가요? 내가 지금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물통을 하나 더 찾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이들도 물통을 나르기를 시키는 거야. 나가가지고 이제 알바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자파 비즈니스 스쿨에 보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은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요, 이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이게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은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먼저 떠올리느냐가 나의 핵심 가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부가요, 금액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몇 개월 버텨? 3개월 버텨요. 그럼 너 부는 90일짜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자산은 90일짜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리더님들 얼마간의 시간을 수입 없이 지낼 수 있는가? 그것이요, 여러분의 자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파블로는요, 여기에 파이프라인을 놓아서 이제 그 찰찰찰찰 나오는 이 자산 소득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노력의 양이 아닌 노력의 방향이 중요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일이 아니야. 라는 것들 제대로 해야지.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리더님 어떤 생각으로 아메이를 하나요? 아메이도요.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앞에서 하는 브루노 같은 아메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텐베르그가 이 인쇄술을 이렇게 활자, 이 인쇄술을 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요, 책 한 권을 쓰려고 하면 진짜 책이 비쌌다잖아요. 그래서 뭐 발견되었는데 성경 하나가, 양피지 하나가 성경 한 권이 막 방 안에 가득하더래요. 예. 그렇게 고가의 책을 한 권 쓰는데 몇 년이 걸렸다면 이 인쇄술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나요? 100, 1000, 만 이렇게 생산의
지렛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방향성의 전환이에요. 이게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충분한 지렛대를 준다면 지구도 들 수 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일화잖아요. 한 왕이 체스 게임에 빠진 거예요. 체스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체스를 발명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불렀어요. 뭘 해줄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갖고 싶은 거 얘기해봐. 이러니까 그분이 아주 겸손하게 아니에요. 폐하, 저 이렇게 한 칸에 쌀 한 톨, 두 번째 칸에 두 톨, 세 번째 칸에 네 톨, 그반 여덟 톨 이렇게 계산해서 저에게 쌀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허허허허 하면서 비웃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면서 아유 더 달라 해도 줄 건데 이 바보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다죠. 수학자를 다 불러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엄청난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못 주겠더래요. 그래서 그때 있던 그 쌀을 다 통틀어도 안 되니까 내가 저기 땅 좋은 거 하나 줄 테니까 갖고 가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가치는 뭘까요? 예, 복리의 법칙, 예, 배가의 법칙. 저희의 비즈니스 안에 있는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복리의 법칙들을 리더님들께서요, 리더님의 비즈니스의 비결로 가지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세명이세명 그 세명이세명씩 10단계 내려가면 몇 명이 될까요? 자, 우리 맞죠?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렇게 쫙쫙쫙 해서 10단계 내려가면 네, 대충 던지셔도 됩니다. 뭐 한 몇천 명. 우리 신랑 열심히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정답은 8만 명입니다. 예, 신기하죠. 그래서 진짜 맞죠. 이런 비즈니스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비즈니스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지난번 어저께 원데이 세미나 가니까 맞죠. 뭐였죠? 장바구니를 막 몇백 개씩 하신다 하셨잖아요. 맞죠? 이렇게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만약에 동창회에 625명 있어요. 저희 동창회 회원이.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모일 거야. 불고기 집에서 모여.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총무예요. 이 정보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3분씩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1875시간. 그래서 시간으로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31시간이 걸리더래요. 근데 5명에게 또 그 5명이 또 5명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그 5명이 또 5명에게 전달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1시간 안에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비상연락망의 파워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내가 3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1년 안에 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네트워크이다라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의 힘을 리더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1시간을 일하지만 내 팀이 함께 일할 때 네, 엄청난 부가 축적되어진다. 자본주의에서요, 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서 리더님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금융 지식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것이요, 자본주의에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 진짜 안다는 이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궁극적인 파이프라인은 이 8가지가 있어야 돼. 라고 이 책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상사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유로워야 된다. 독립 자영업이어야 한다. 종업원이 없어야 된다. 종업원 월급 지출이 없어야 한다. 없거나 적은 재고, 그 다음에 간접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리더님들 이게 딱 저희 비즈니스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궁극의 파이프라인인 아메이 비즈니스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진짜 열심히 일해서 진짜 이렇게
보스가 되잖아요. 그 하루에 8시간씩 처음에 일했다 하면 보스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시간씩 이제 일해야 된대요. 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파이프라인 하나는 월급 봉투 1,000개와 맞먹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지혜와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열정을 가지세요라고 그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진짜 리더님들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의 파이프라인. 저는 그것이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저희 사업 설명할 때요. 이거 유통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공장에서부터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품이 유통이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누군가는요, 이 구간을 보면서요, 돈을 버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는 돈을 쓰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떠한 그러니까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싸게 싸게 살래라는 소비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는요, 여기 이걸 통해서 무엇을 벌고 싶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 관점의 차이가 내가 부자가 되느냐, 늘 나는 쓰는 사람인 가난한 사람이 되느냐,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메이는요, 재밌는 거는 돈을 쓰면서 벌어요. 이 특이한 관점. 그래서 저는요, 소비가 소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요,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익숙한 개념이 되었죠. 얼마 전에요, 그 인스타 같은 거 보면 광고 많이 뜨잖아요. 일단 요즘에 뭐 별의별 광고가 다 뜨는데 무슨 건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안 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대. 당신이 쓰는 것도 캐시백이 돼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 우리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거는 진짜 프로슈머의 세상으로 바뀐다 옛날에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코로나 전에. 근데 이미 인스타나 이런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세상이 되어진 게 실감이 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요, 진짜 그 격변의 시기거든요. 미국하고 일본, 중국하고 엄청 패권 전쟁을 하면서 이런 변화 속에 저희가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요, 저희 비전 보너스와 맞물려서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새로운 신흥, 진짜 부자들이 나오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님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어, 것들을 통해서 아메가 제공하는 혜택들이 있어요. 정말 저렴한 가격, 그 그냥 싸다 하고는 다른 제대로 된 가격, 그 다음에 친환경 고품질의 제품들, 현금 캐시백, 100% 고객 만족 보증제도, 사업의 기회, 해외여행 상속, 이 모든 혜택들을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 여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소득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요. 기회는 나누고 성장은 응원하는 비즈니스 해서 이번에 본사에서 디지털 STP 만드실 때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 저희의 그 뭐지 플랫 안에는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나누고 성장을 응원한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공정한 배분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지 리더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더님들께서 한번 손으로 써가면서 진짜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역전 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절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매출순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정말 공평한 노력순으로 그 누구 하나도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가치를 담고 있는 마케팅 플랜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구조를 하나 보여드리는 것뿐이고 정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훨씬 더 많은 가치들을 리더님들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비전 보너스 해서 진짜 성장하는 다이아몬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진짜 그렇게 해서 영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메이는요, 계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리더님들에게. 제가요, 이제 요즘에 이제 챗 GPT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챗 GPT한테 물었어요. 리더님, 그 제3의 물결 끝까지 다 읽으셨어요? 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챗GPT한테요 요청을 했어요. 제3의 물결을 요약해줘.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챕터만 봤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프로슈머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또 부의 추월 차선을 요약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사실 무료 버전을 쓰거든요. 챗GPT를. 그래서 프로슈머의 개념과 아미 비즈니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설명해줘. 이렇게 이제 사전 학습이 됐나 봐요, 얘가. 그래서 그 제가 앞에 던졌던 질문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내놓는 질문이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일로 만들어줘 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만들어서 저 바로 붙여넣기 했거든요. 와, 이제 강의가 너무 쉽어졌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질문을 했어요. 급변하는 시대 왜 아미 비즈니스를 해야 돼? 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지금은 예측 불가능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리를 너무 잘 해놨어요. 보시면 AI 디지털화, 고령화, 인플레이션 등 전례가 없는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삶으로 막 느껴요, 요즘에는. 근데 기존 방식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대요, 얘가. 그러면서 지금은 새로운 수익 구조와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얘가 이러네요. 직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AI가 많은 직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가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정년은 짧아지고 퇴직 후 소득은 불안정합니다. 더 이상 고정된 직장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소득 구조가 그래서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만 하던 날을 소비를 수익으로 만드는 날로 만드세요.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그거 소름 돋더라고요. 이제는 소비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제품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프로슈머의 시대. 내가 쓰는 제품이 곧 나의 수익이 되는 구조. 아메이가 그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너무너무 놀랬죠. 아메이는 프로슈머 시스템 아니, 얘가 시스템에 와서 맨날 강의를 들었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책 요약해달라 하고 그냥 질문만 던졌는데 이렇게 왔어요. 아메이는 내가 사용한 제품을 신뢰로 소개하고 시스템을 수익으로 만듭니다.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사람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유통 구조입니다. 아메이가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볼 때. 그래서 레버리지를 만드는 유일한 소비형 자산 모델이 아메이입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 그 책 있잖아요. 다 얘기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메이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조직과 소비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반복 수입, 자동화된 시스템 소득, 확장 가능한 자산 구조, 진정한 부의 추월 자산이 가능해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일수록 확실한 대안이 주목받습니다. 건강, 경제, 관계 전반에서 아메이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 시간의 자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제공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 뇌 소비를 자산으로 바꾸는 기회가 아메입니다. 소비를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지금 이 기회를 통해 당신의 삶의 방향도 바꿔보세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내용을 내가 짤라고 하면 난 얼마나 오래 앉아가지고 책도 꺼내고 예전에는 막 그랬거든요. 강의 다 뒤집어서 막 다 찾아보고 맞죠? 노트까지 몇 년 된 노트까지 다 꺼내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했어요. AI 시대에 아메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넌 뭐라고 생각해? 라니까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 속에서도 사람 중심의 신뢰 기반 비즈니스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메이는 AI 시대에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습니다.
얘가 인정해 주더라고요. 신뢰 기반의 인간 네트워크래요. 이게 자기가 봐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신뢰 관계는 아메이의 핵심 자산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속성과 충성도를 높입니다. 그다음에 추천 알고리즘을 읽기는 진정성이 있대요, 저희가. 그래서 AI가 상품을 추천해도 지인의 경험과 진정성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메이는 이 진정성 기반 소비 구조에 최적화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리더님, 우리가 그 보면 아메이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People, Plan, Product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필로소피에서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피플이 진짜로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나누어요. 제품은 결국에는 본사에서 다 하는 일이고 플랜도 너무나 완벽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변수가 생기는 일은 우리한테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얼마나 진정성 있고 그 매력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하는 거면 나도 해보고 싶어. 라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한다잖아요. 결국에는요, 알고리즘을 이긴답니다, 저희가. 그리고 AI와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유통해서요. 뭐 요즘에 많잖아요. 콘텐츠 제작, 온라인 브랜딩, 뭐 인스타 들어가면 온 전신에 이런 것만 뜨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저한테. 그래가지고 타켓 마케팅 등 AI 도구를 활용해서 나만의 유통 채널을 더욱 정교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이요, 나만의 이 개인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변화에 유연한 개인 사업 모델.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에 고정된 조직보다 유연한 개인 사업이 유리하대요. 이제 덩치가 크면요, 이 변화가 너무 급변적이어서 망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하고 이 아메이가 AI에 맞춰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구조랍니다. 그 유연함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가 봐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품과 브랜드가 있대요, 저희가. 그래서 아메이는 건강,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와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서 AI 시대에도 꾸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도요, 사실 무엇을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얘가 대답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진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맞죠? 강의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많이 줄지 않을까?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더님들 어떠세요? 진짜 극강의 파이프라인 아메이 비즈니스. 저희가 이 안에서 우리 토요일 날 그 원데이 세미나를 통해서 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름다우신 사회자님이 계셨고. 네, 오늘은 그 옷 안 입고 오셨네요, 드레스. 네, 우리 진짜 함께 멋지게 성장해 나가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드림월드 그리고 이 창원 팀들이 멋지게 진주 팀들이 멋지게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함께 성장하는 드림월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